척추 협착증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협착증이 맨발 걷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척추 통증, 목,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통증도 좋아지나요? 허리 디스크로 통증이 있는 사람의 증상도 좋아진다는 내용이 논문에 있었습니다. 실제 맨발 걷기 경험자 중에도 허리 통증이 좋아졌다는 사람은 무척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허리 디스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MRI까지 찍고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이 되었는데 실제로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허리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 근육의 긴장성 통증이나 척추 후관절 증후군을 가진 분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허리 통증을 대부분 허리 디스크라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면 허리 통증이 맨발 걷기 후에 호전되었다는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척추 주변의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디스크도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목 디스크가 맨발 걷기로 좋아진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척추 수술한 사람도 맨발 걷기를 하면 괜찮을까요? 척추 수술한 사람에게도 맨발 걷기는 도움이 됩니다. 수술한 뒤에 수술 상처가 다 아물었다면 맨발 걷기가 척추 수술하신 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발의 근육도 강화되지만 종아리, 허벅지, 골반과 척추 주변의 근육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근막도 좋아집니다. 발에서 시작해서 척추까지 이어지는 근막 전체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척추 수술하신 분에게도 맨발 걷기는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염증이 심한 상태가 아니라면 분명히 척추 수술한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척추 협착증 환자인데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맨발 걷기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뒤꿈치로 충격을 주면서 걷지만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맨발 걷기의 원칙을 잘 지키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긴 시간 동안 무리하거나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시작하시는 실수만 하지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척추 협착증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척추 협착증은 척추의 질병 중에서도 수술을 많이 하는 질병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수술을 해야 할 확률이 훨씬 높은 병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협착증이 맨발 걷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협착증 환자들은 주로 걸을 때 종아리가 터져나갈 듯이 팽팽하고 당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척추에서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도 있지만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거나 지나치게 긴장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 근육의 문제라면 척추 협착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는 증상이 척추 협착증과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허리와 발의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들도 튼튼해진다면 그런 증상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신적인 불편감. 맨발 걷기를 한 이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몸에 염증은 잦아들었는데 이렇게 몸이 뜨거워서 잘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들어서는 맨발 걷기를 계속 하라거나 말라거나 조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신적인 혈액순환의 문제는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습니다. 이분도 아마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동반된 것 같은데 맨발 걷기는 대체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연자는 초기에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인데 아직 적응이 다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 사연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딱 짚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신 정도라면 일단은 맨발 걷기 시간을 좀 줄여보시거나 좀 더 부드러운 바닥에서 조금씩 천천히 적응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맨발 걷기를 한 달 정도 했는데 어지럽습니다. 잠은 잘 오고 다른 장점이 많은데 어지러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마다 어지럼증이 있고 하지 않을 때는 괜찮다면 맨발 걷기가 어지럼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분도 시간을 줄이시거나 조금 더 부드러운 곳에서 하시길 추천합니다. 맨발 걷기 시간을 줄여서 호전된다면 조금씩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맨발 걷기를 하지 않을 때도 어지럼증이 있다면 신경과를 방문해서 다른 질병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운동량이 운동화 신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피곤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이 땅을 미는 반발력이 커집니다. 발목과 발의 전체적인 관절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근육들이 계속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맨발 걷기 하고 나면 훨씬 더 피곤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잠이 잘 온다고 하고, 드물지만 어떤 분은 잠을 설쳤다고 하는데 다 같은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운동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피곤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운동 후에 짧게 수면을 취한다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섬유근육통도 좋아질까요? 섬유근육통은 구체적인 병의 원인이 다 밝혀져 있지 않은 전신적인 만성 통증의 대표격입니다. 다만 염증이 잘 생기고 다양한 근육의 긴장이 증가하며 누르면 여러 신체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는 특징 정도가 밝혀져 있습니다. 항경련제나 항우울제의 일종인 약물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좋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통증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은 병태 생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병입니다. 약물뿐만 아니라 운동, 수면관리, 스트레스 관리, 근막 이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섬유근육통이 있는 사람도 운동을 통해 회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에 착안한다면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맨발 걷기만 한 것이 없으니까요. 통증이 있다고 잘 움직이지 않고 실내에서만 생활한다면 오히려 악화되기 쉽습니다. 야외에서 맨발 걷기를 한다면 햇볕을 보는 것으로 인해 세로토닌이 증가하면서 우울감과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걷는 것에 비해서 맨발 걷기는 운동 효과도 크기 때문에 섬유근육통에도 호전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논문으로도 섬유근육통이 통계적으로 좋아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타, 평발인데 아치가 좋아지나요? 네, 이 부분은 대답을 보류하겠습니다. 생리적으로는 분명히 풋코어 근육이 튼튼해지고 아치를 떠받치는 힘이 더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을 가지고 평발이었던 사람의 아치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단정지어서 대답할 만한 자료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정도의 환자 사례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발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걸으면 발이 몹시 불편합니다. 이런 증상을 회복시키는 것에는 당연히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맨발 걷기 초반에는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발가락 근육이 튼튼해지고 아치를 받치는 힘도 좋아지기 때문에 발의 기능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논문으로는 독일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8세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지내는 아이들, 남아공 아이들과 신발을 신고 지낸 독일의 아이들의 아치 높이를 비교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맨발로 지냈으며 한창 성장하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맨발 걷기에 대한 다양한 통증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다음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그게 반드시 맨발 걷기 때문이라고 확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혹여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염두에 두시고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증 때문에 먹는 진통제들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통제 중에 상당히 잘 듣는다고 하는 진통제도 10명이 그 약을 먹으면 6명 정도가 통증이 좋아집니다. 4명은 별로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증세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만 약의 효과를 보니까 나쁜 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통제 중에 10명 중에서 6명이 좋은 반응을 하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은 상당히 좋은 약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6명의 통증이 회복되었다고 해도 그 6명 중에 4명은 약의 효과가 아닙니다.
약의 화학 성분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0명 중에 진통제와 똑같이 생긴 밀가루로 된 약을 주어도 10명 중에 4명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약은 아니지만 밀가루 약을 먹고 좋아진 이 4명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통제가 60%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60% 중에 40%가 플라시보 효과이고 20%만 화학 성분의 효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통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맨발 걷기는 그런 부작용이 매우 적거나 있다 하더라도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사 먹을 때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직접 사기도 하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보고 또 약을 처방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맨발 걷기는 진료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약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약에 의한 부작용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덜하고 실제 좋아지는 사람의 빈도도 10명 중에 9명은 좋아지고 1명이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맨발 걷기는 가장 부작용이 적은 아주 자연적인 진통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맨발로 땅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구에 기대어 사는 생명체가 지구와 맨몸으로 만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이토록 자연스러운 일을 가지고 이건 100% 안 된다, 이것은 100%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맨발 걷기가 어떤 분한테는 효과가 아주 크지만 어떤 분한테는 효과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역효과가 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맞게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기계처럼 찍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통증이 다 다릅니다. 비록 진단명이 같더라도 통증의 정도와 양상은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치료라 하더라도 통증에 적용할 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누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맨발 걷기와 같은 자연 치유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스로 맨발 걷기의 목표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꾸준히 실천해 가면서 목표에 가까이 가는지 살피는 것이 통증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자연스러운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한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